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가시화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1,33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환율이 크게 내린 것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라는 기대가 퍼져서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한 가운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하며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험 선호 심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면서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현대로템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국제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호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연이어 내놓은 수주 소식에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는 조용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증권사들도 앞다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분석 보고서를 낸 증권사 13곳 가운데 목표가를 제시한 11곳은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리온이 1995년 중국 법인을 설립한 지 29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해외 법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을 실시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오리온은 적극적으로 해외 법인의 배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이 중국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PPI, CPI가 둔화하면서 물가 안정이 확인된 가운데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6.8% 줄어들면서 경기 둔화 신호도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화 지수가 연중 최저점인 102대에서 움직였는데요. 다가오는 22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박스권장인데요. 테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테마주들은 강한데 또 지수는 약세 흐름이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 테마주들이 정말 장난 아닌데 그 테마가 바로 엠폭스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로 몰려서 그런데 시장은 테마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시장은 또 테마 장세로, 왜냐면 대선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들은 실제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지수 자체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마다 8시에서 8시 20분, 뭐 늦어도 8시 30분 매일 아침에 이슈를 가지고 뉴스를 읽어주면서 테마의 흐름들, 그다음에 종목들의 흐름들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제약주 위주로 해서 이쪽 애들이 심상치가 않다. 일단 수젠텍이 7월 25일, 26일에서 급등하고 나서 저도 처음에서는 이 수젠텍이 급등을 하고 뭐 진매트릭스가 급등을 하고 근데 이게 거래가 적당히 실려야 되는데 이게 많이 실리는 거 보고 아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세력들이 돈을 넣고 지금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서부터 8월 초도 여러분들한테 장중 공개 방송, 그다음에 장 마감 지금은 이제 오다툰 방송이 이제 아침으로 옮겨갔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종목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랩지노믹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랩지노믹스를 그 당시 이게 만만하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날아갔는데 이게 이제 진단키트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거래 실려는 이런 패턴들이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합니다 했는데 그때 이후에서 지금 올라간 걸 봐봐요, 지금. 그때 이후에서 지금 올라간 게 지금 99% 정도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수제텍 말고도 엑세스바이오도 많이 올라갔고 시젠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시젠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침 방송에서 지금 한 몇 주째 지금 제가 8월 2일인가 그때서부터 계속 아침 방송을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휴마시스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닥에 있는 진단키트주들이 심상치가 않다.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 근데 이제 그 움직이는 게 이제 뭐 코로나 이슈랑 엠폭스 이슈 때문에 진단키트가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그 뉴스는 핑계예요. 왜냐면은 작년에서도 엠폭스 이슈가 있었어요. 2월 달에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 움직였어요. 4월 달에는 움직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가 몇 명이 걸렸다라는 소식 때문에 잠깐 움직였다가 도로또록 다 빠졌죠. 그리고 지금 다시 움직이는 중인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지금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대선 테마에 이제 대마 관련주하고 락테지지 관련주가 포함이 된 것도 하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은 CDMO에 대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또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의 제약주들은 아무래도 기술이 이제 투자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금들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금리 인하 시기에서 이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뽑히는데 그걸로도 얼마든지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엠폭스가 만약에 지금 최절정을 이룬 다음에서 이게 잠깐 사그러들어도 이게 뭐 연말이나 아니면은 또 내년에서 또다시 또 폭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게 또 재차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서는 그런 신약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대감 이슈들이 계속 있고 항암제들도 계속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앞으로 뭐 유전자 가위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단백질 치료제라든지 뭔가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그런 치료제들이 앞으로도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세력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부터 매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에서도 뭐 시젠이라든지 셀티론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바닥에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갈 거다. 그래서 올해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입니다. 그 내년 겨울이 바로 올해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가 않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제약주들 지금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올라가는 게 과거 에코프로라든지 LNF 2차 전지 애들이 한번 이게 들어 올렸다가 그러니까 2차 전지 애들이 2014년도에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받았다가 2018년도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2019년도에 조정받았다가 2020년도에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올해 폭등한다 이 생각보다는 올해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내년에 또 크게 가고 조정받고 내후년에 또 갔다가 또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서 정말 에코프로 같은 강한 흐름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가 실리면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돈 넣고 땡긴다고 해서 오래 안 갑니다. 올해 막 계속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올렸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2014년도에 잠깐 움직였다가 잠수 타고 잠깐 올렸다가 잠수 타고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올리듯이 그래서 그 흐름들을 쫓아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쫓아가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시장을 보면은 그냥 오늘 미국 시장 아직 뭐 22일, 24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급락한다든지 뭐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여기서부터 다 저항대죠. 그래서 17,700도 저항대고 18,000대도 저항대고 그다음에 여기 최고점 18,700짜리도 저항대인데 그냥 박스권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내려오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죠.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은 지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은 지난주에서 괜찮게 다 소화가 됐으니까 CPI 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게 소화가 됐으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뭐 급락해갖고 저점이 깨지거나 지금 뭐 엔비디아도 최고가까지 8%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얘네들은. 엔비디아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조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나스닥도 뭐 조정받아봐야 뭐 이 정도 오늘.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FOMC 의사록에서 나쁜 얘기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설사 뭐 거기서 금리 인하 시기가 뭐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흔들어 놓더라도 저점이 깨일 정도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미국 시장은 다시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 아니면 그냥 조정 없이 이번에 좋은 얘기 나오면서 대선이잖아요 또. 그래서 만약에 대선 후보자들이 경제 정책들을 뭔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심성 엄청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게 되면 그러면은 의외로 미국장은 더 강하게 왜냐면 뭐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심심할 때마다 1,000조, 뭐 2,000조 계속 뿌려댔으니까 그래도 미국 경제가 잘 살아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또 그런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장이 그냥 위로 강하게.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양적 완화가 나오게 되면 여태까지 주식시장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서부터 그랬던 적이 없어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푸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급락할 것 같은 지지난주에 뭐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나왔던 흐름들은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나왔을 뿐이지 미국 시장은 그런 흐름이 없었어요. 미국 시장은 얘네들은 뭐 9.11 테러처럼 아니면 서브프라임처럼 코로나 때처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 3% 얘네들은 원래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원래 그랬던 흐름들은 뭐 1년에 아무 일이 없어도 뭐 2% 3% 떨어지는 거는 심심할 때마다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미국장은 지금 견고하게 양호하게 강하게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결국은 테마주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 얘기랑 그다음에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의 섹터들 얘기들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네, 뭐 당연히 미증시 흐름 봐야겠죠. 미 대선 상황 지켜보면서 지수 흐름도 봐야겠지만 우선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는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테마주들의 흐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테마주들 사이에서도 순환이 나타나다 보니까 빠른 대응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을 참고하신다면 이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공부도 매일매일 해볼 수 있고요. 공개 방송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고영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12,000원, 비중은 15%인데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를 했는데 SK하이닉스 따라서 좀 떨어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담아도 될지 고민된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0.46% 내린 1,9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한 상황이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 15%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더 담아두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자, 내려가는 종목들은 이제 추세 방향을 봐야 돼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 방향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자, 지금 추세 방향이 지금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싸니까 사는 거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단 이거를 잘 안 사요. 이런 건 언제 사냐면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자고 일어났더니 맨날 올라가네. 또 자고 일어났더니 맨날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다 싶어서 안 샀더니 2달 동안 올라가고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생각하면 돼. 에코프로 2만 원대 추천했는데 안 사더니 10만 원대도 안 사더니 30만 원대도 안 사더니 50만 원대도 안 사더니 그렇게 2년 동안 올라가니까 결국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사고 150만 원에서 130만 원 떨어졌다고 그 20만 원 떨어졌다 싸다고 사고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뉴스에 이슈에 이제 막 그렇게 사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야죠. 그런 종목들은 사야 됩니다. 지금 제약주들이 그렇고요. 조선주들이 그렇고 근데 조선주 좀 올라간 지 좀 며칠 좀 길게 됐죠. 얘는 몇 개월 올라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냐면 싸니까 사는 거는 그래요. 제가 그거 가지고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살 때에서는 그래 뭐 지금 싼데 샀는데 뭐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동안 안 가도 나는 괜찮아. 언젠가는 얘가 추세 방향을 바꿔서 여기 봐봐요. 2016년도, 2015년도에서 2017년도로 우상향으로 바꾸죠. 언젠가는 이 차트 모양이 우상향으로 바꾸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걸로 지금 싸다고 샀잖아요. 솔직히 가격 저점짜리니까 나쁘지 않아요. IT 움직이면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올라가는 게 확인이 안 되죠. 그런 마음가짐은 이게 언제까지 빠지면 제약주 같은 경우도 자, 일동제약을 한번 보세요. 일동제약 보면은 엄청 빠졌죠. 뭐 얘만 빠진 게 아니에요. 제약주도 이렇게 빠지는데 랩지노믹스도 이 정도 빠졌습니다. 랩지노믹스. 수젠텍도 올라가기 전에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그리고 일양약품은 지금 뭐 이것도 마찬가지.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를 들어서 일양약품도 여기서 3만 원에 산 상태에서 많이 빠졌다 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언젠가는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누워 있는 애가 언젠가는 그 방향을 우상향으로 언젠가는 틀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단점이 뭐냐면 당장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심지어는 3년, 4년 그 정도 걸릴 수 있다. 더도 걸립니다. 그리고 3만 원에서 15,000원까지 마이너스 50% 자주 경험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건 좋은데 방향 자체가 우하향으로 있을 때에서는 그 자리보다 지하실 10층, 100층 뭐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거를 유념하시고 사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고영도 아직 바닥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최악의 경우로 얘기를 하자면 최악의 경우는 뭐 일로 떨어지는 거죠. 요 자리 뭐 2,500원짜리 뭐 아니면 뭐 여기 5,000원짜리 왜냐면 아직 안 돌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은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전저점 자리 지금 다 깨먹긴 했네요. 보니까 저점은 지지가 안 되고 어쨌든 여기를 좀 지지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얘가 올라타게 되면 12,500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또 저항 걸리면 또 떨어지면 또 하락 인자로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방향을 좀 돌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상승중공업 보면 차트가 지금 우상향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덜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그려져 있는 애들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작년 여기 어디예요? 8월 4일서부터
올해 1월 때까지 4개월 동안 고생했잖아요. 고생했는데도 왜 이렇게 다시 올라오냐. 추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추세 방향 하방에 있는 애들은 매매하다가 물리면 계속 떨어지려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매매할 때에서는 지금 당장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매집해놓고 언젠가는 얘가 차트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바뀌겠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흐름 바뀐 게 한 3개월, 한 10월 달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서 한 2월 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되겠네요. 4개월. 4개월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으면은 그럼 수익은 날 것 같아요. 이건 예상입니다. 근데 계속 그 흐름을 돌리지 못하면 계속 떨어져요. 근데 저는 지금 장이 하락장이면은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박스권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올라갔다가 또 저항받고 또 떨어지기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지금 흐름을 그래도 우상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얘도 물론 반도체 IT 섹터로 들어가긴 하지만 IT 섹터에도 우상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이거 하락 아닙니다. 하락 트렌드 아니에요. 우상향이죠. 조선주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조선주 같이 생겨 있는 애들, 반도체주들도 먼저는 좀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라고 생각하면 뱀이 이렇게 땅굴로 들어갈 모습이 아니고 뱀이 이렇게 몸을 들고 우상향으로 올리는 그런 차트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차트에서 공략을 해야 이게 테마가 돌거나 시장이 갑자기 움직일 때에서 정배열 쪽에서 수익 내기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빨라요. 그래서 고영은 뭐 크게 물린 게 아니니까 크게 물린 부분이 아니니까 이걸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수익이 나면 이거를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섹터에서도 얘보다 좀 더 강하게 우상향으로 그려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쪽 애들로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가 매수를 노리는 건 물론 너무나도 좋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간 지켜보다가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온다 싶으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흥하해운 주셨고요. 매수가가 2,487원, 비중은 20%입니다. 좋은 진단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이러고 하트까지 짠 해주셨는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4%대 하락이 나타났고요. 2,28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거래량들이 그래도 실려 있어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이거 지금 수렴형이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게요. 일단은 좋은 부분은 거래가 실려 있다는 거. 하락장이면은 이 거래량들은 나중에 튀어나오면서 하락을 불러오면서 엄청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지금은 그럴 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날 거고요. 지금은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듯이 어쨌든 이게 이제 수렴형으로 마무리가 하면 길게 가져가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릴 것 같아요. 그리고 STX 그린 로지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몸을 들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추세를 지금 최근에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 추세 방향이 여기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돌리죠. 우상향으로 돌리죠. 거래가 실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아직 살아있고 있다면 그러면은 흥하해운도 지금은 이렇게 수렴형으로 움직이니까 한 2달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2달 있다가 이제 다시 우상방을 돌리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를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차트인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수렴형을 모양을 만드느라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들어봤죠. 다만 차트를 아직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홀딩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일동제약 주셨고요. 매수가가 21,7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동제약 오늘장 종가를 살펴보니 16,760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조금씩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21,700원까지의 여력이 있을까요? 21,700원. 지금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차트 볼게요. 자, 바닥에서 별로 안 간 것처럼 보여도 얘도 한 40%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른 제약주들, 다른 이제 진단키트주들은 뭐 90%, 뭐 100%,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최근에 몇 번 상한가를 가더니 이런 애들도 꽤 많이 갔죠. 이런 애들은 140% 정도 올라갔네요. 랩지노믹스 아까 봤죠? 이것도 한 90% 정도 올라갔던 것 같고 시젠도 요즘에 많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시젠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강세 흐름 한번 틀고 나서 이게 금방 사그라들고 죽기보다는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았다 올라가고 하면서 제약주가 일단 겨울에 또 힘을 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조금 고무적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별로 있지는 않거든요. 뭐 코로나 이슈는 뭐 작년에도 있었고 뭐 올해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고 물론 뭐 엠폭스가 전 세계에 이제 또 다시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랑 함께 같이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거래가 실려서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결론은 일동제약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거래가 좀 부족해요.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돼요. 지금 거래가 부족하죠. 다른 애들에 비하면 지금 시즌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 바닥에 거래 실린 거 보면 이렇게 실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 이것저것 그냥 막 다들 들고 일어나고 막 급등을 하니까 이것도 하도 바닥에 있으니까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게 또 비만 치료제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얘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한 2주 내내 지금 살살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 수익이 나면 이거 뭐 실적도 안 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적자 회사예요. 이거 보면은 적자 실적이 날 생각이 없는 애인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인 회사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 좀 안전하게 뭐 종목을 대형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제약주들 안전한 거 있잖아요. 뭐 유한양행, 녹십자, 뭐 종근당,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약국 가면은 다 보이는 그런 것도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조만간에 좀만 더 움직이면은 100만 원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도 안전하고 좋단 말이에요. 물론 재미는 저런 주들이 좋죠. 일동제약처럼 적자 회사이면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크게 가는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인 회사들 계속 가져가다 보면 제약주들은 이제 감사 보고서 나오게 되면은 상폐되거나 거래 정지되는 애들이 흔해요. 뭐 20개, 30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서너 개 정도 매년 실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이렇게 적자인 애들은 실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뭐 종근당 얘네들은 안 없어집니다. 왜냐면 실적이 나오거든요.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은 굵직굵직한 애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니는 동네에 있는 다 그 거기에다가 약들을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다 병원에 있는 약들도 다 납품을 다 해놨고 글로벌로도 다 포트폴리오에 다 꾸려놨습니다. 이미 수익을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실적이 안 나온 애들, 구멍가게 같은 그런 애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걔네들은 뭔가 신약을 내놔야지만 뭔가 빵 터지는, 뭐 실적도 빵 터지는 뭐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가지만 국내 이제 글로벌 그런 이제 굵직한 그런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은 대부분 다 실적들이 양호하고 앞으로도 그쪽들이 실적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집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밖에 보면은 무슨 조그만 슈퍼마켓하고 이마트하고 경쟁 붙으면 이겨요, 져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제약사들은 이렇게 실적들이 계속 안 나오다 보면 나중에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익이 나오면 안전한 쪽으로 이마트 같은 그런 대형
그런 이제 제약 글로벌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게 나중에 이제 다시 흔들릴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잡주들이 잘 가지만 떨어질 때서는 그때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하셔서 수익 날 겁니다. 나는데 날 때 좀 안전한 쪽으로 좀 교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테마가 이슈를 받게 되면은 이 종목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당장의 실적에서 호전되는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와 준다 싶으면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주셨고요. 매수가가 21,100원, 비중은 20%입니다. 주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역시나 코로나로 묶이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1,200원입니다. 지금 딱 또 매수가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종목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전문가님? 네, 좀 전에 봤었던 종목하고 뭐 실적은 비슷비슷해요. 적자 회사이기는 한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봤던 거 다시 보자면 손실이란 말이에요. 일동제약 그분은 여기서 손실이니까 수익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바이오도 똑같아요. 지금 얘도 적자 회사예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적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위험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감사 보고서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서 이슈가 쭉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더 가져가세요. 25,000원까지 무난해 보이고요. 25,000원에서 좀 더 가려면 뭐 수젠텍부터 뭐 랩지노믹스, 뭐 파미셀, 뭐 시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엠폭스 관련주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미치도록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흔들어 놔야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2주일 동안 한 30%씩 빼놔야 또 개인 투자자에 또 잘못 들어갔다고 또 살려달라고 또 다 던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물량을 아마 털기 위해서 또 흔들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렇지만 이거 많이 올라간 게 없잖아요. 뭐 흔들어봤자 뭐 얼마 흔들겠어요? 오히려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거는 25,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고, 이게 더 올라가려면 앞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맨날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는 없고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걔네들도 흔들릴 때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아직 안 올라가는 현대바이오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잘 샀다, 잘 가져가셨다가 25,000원에서 더 욕심 날 건지 말 건지는 걔네들을 보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관 외국인들도 막 샀네요 최근에. 수급도 조금 좋아졌고, 근데 적자인 부분만 조금 오게 튀기고, 그리고 뭐 이건 화장품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 자리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요. 25,000원 선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25,000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미코 주셨고요. 매수가가 15,020원, 그리고 비중은 25%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미코 오늘 종가를 먼저 좀 짚어보니 종가가 1,91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비중도 25%면 사실 적지는 않다 보니 현재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15,000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자,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면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이슈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지금 주고 있는 건 맞는데 12,000원을 쉽게 거래도 안 실리네요. 이거 물려있는 기가 외국인들은 왜 이거를 안 올리나 싶기도 한데 15,000원까지 쉽게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이미 벌써 13,000원, 14,000원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쉽게 안 갈릴 생각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거죠. 여기 보면은 올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 걸렸죠. 최악은 5개월 걸리고, 근데 최악까지는 아니고 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흔들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죠. 올랐다가 쭉 빠졌으니까 지금 반등 줬죠. 밀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밀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뭐 이런 느낌. 왜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물려 있으니까 이거 얘네들이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들어올릴 것 같아요. 근데 올리면은 그 매수 가격이 올라오면은 일단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저항대에서 또 떨어지면 또 금방 또 빠져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반등 여력은 있어 보인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갈 거였으면 지금 벌써 13,000원, 14,000원 갔을 텐데 지금 안 올리는 거 보니까 이중바닥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왼쪽에 징글징글 모드, 이 징글징글 모드 뭔지 알죠? 개인 투자자들 막 징글징글해갖고 이거하고 이제 원수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이 다 던집니다. 원래 그래요. 개인들 원수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지금 개인들을 원수져 갖고 다 던진 종목도 꽤 많잖아요. 제약주들도 그러니까 다 던지니까 어때요? 잘 가죠? 그런 상황이죠. 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올라갈지 5개월 만에 올라갈지는 세력들의 마음인데 일단 세력들도 물린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같이 물렸으니까 너무 억울할 필요는 없다.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릴 텐데 그 정도 플랜을 가지고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4,500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 그 근처까지 온다 싶으면 종목 교체도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서울가스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5,000원이고 비중 10%인데 2, 3일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 보합권인데 잘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우선 종가를 먼저 좀 짚어볼 텐데 서울가스 오늘장 종가 기준 54,700원입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와 거의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을 좀 했는데 자, 잘 매수를 한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굉장히 어려운 종목을 매수를 하셨네요. 이거 많이 싸 보여서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거 사시지 그냥. 왜냐하면 자, 차트를 왼쪽을 봐봐요. 비정상적이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아마 라더경 관련주로 아마 엮였을 거예요. 그 사건 뉴스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계속 이거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그러죠. 올린 다음에 위에서 누가 판 거예요. 파니까 매물이 매도를 불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지금 다 갖고 있느냐.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 작전에 말려가지고 개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이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뭐 실적은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서울가스. 그렇죠? 적자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라더견 사태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나왔던 게 이전에서 정말 잡주들, 실적이 안 나온 애들,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작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좋은 애들로 하니까 그래서 당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이 매물대가 다 개인들의 매물대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도 안 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처럼 누군가가 히어로가 나와서 돈이 막 수천경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뭐 사우디 왕자 뭐 이런 사람 돈이 그냥 뭐 땅 파면 계속 황금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희생을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살려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구해준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깨지고 누군가는 손실이 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누가 깨지겠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안 깨지려고 하겠죠. 얘는 자선 사업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들어 올리기가 지금 아무 세력,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이거를 들어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 올리게 되면 개인들이 물려 있는 부분들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안다면 이거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올리기가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고서 이걸 안 올립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이거를 올릴 거면 이렇게 안 올리고요. 더 빼버려요. 엄청난 악재와 그다음에 실적도 적자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떨어뜨린 다음에 정말 지옥을 보여준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 종목은 안 되겠구나. 다 던져야겠다. 그럴 때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냥은 안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종목을 그래서 제가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고생 시키다가 이제 개인들이 안 되겠다 다 던졌더니 이제 올라가는 종목 시젠입니다.
이게 이제 시즌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작전은 아닌데 따지고 보면 작전이죠. 뭐. 그때 코로나 이슈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 갔어요. 몇천 프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의 종목. 그래갖고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또 난리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물려가지고 6만 원대에서부터 1년, 2년, 3년, 4년째 빠지니까 이미 개인들은 언제 다 던졌냐면 2년 전에 2022년도에 하도 지겨우니까 다 던졌습니다. 던졌는데도 1년 동안 지겨워서 또 던져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도 지겨웠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던졌어요. 봐봐요. 여기 파란색이 개인들이거든요. 싹 다 던지죠. 누가 샀습니까? 외국 기관들이 매집을 했는데 이게 샀는데 그럼 작년에 가야 되는데 작년에 안 가요. 왜? 작년에 가면 그래서 얘네들이 사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거 추천했잖아요. 물렸죠. 그때가 25,000원, 26,000원인데 지금은 지나니까 진짜로 올라왔죠. 저는 작년에 이걸 추천했던 이유가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던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을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가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26,000원, 뭐 25,000원 그때 사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34,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거래를 실으면서 추세 방향을 바뀔 때 들어가야 돼요. 싸다고 그러니까 지금 비싸 보이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싸 보이죠. 그래서 싸 보이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시즌과 같은 흐름. 그래서 지금 서울가스처럼 싸 보이는데 적점이니까 저가니까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세력들은 거기서 저점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개인들이 놀래갖고 다 던질 때까지 계속 뺍니다. 어차피 지금 세력들 들고 있지도 않거든요. 더 떨어뜨려갖고 매집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이거 10,000원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티들 많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만큼 지독하고 무섭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만만해 보인다고 막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55,000원에 샀으면 다행히도 300원 차이죠. 지금이라도 100기 들고 나오시고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차라리 시젠을 공략을 하세요. 근데 시젠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뭐 만만한 종목들 뭐 셀티론도 있고 뭐 녹십자도 있고 녹시자셀도 있고 아니면 뭐 조선주, 조선기자재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조정받으면 차라리 그쪽이 또 매매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서울가스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오늘 사신 것 같으니까 내일도 뭐 별로 크게 변동성은 없을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잘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잘 선택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좀 많이 밀려나다 보니까 지금 좀 자리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빠르게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선익시스템 주셨고요. 매수가가 65,300원, 비중은 60%입니다. OLED 관련한 종목인데 자, 선익시스템이 오늘 종가를 보니까 사실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난 흐름이긴 합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 지금 39,950원인데 매수가도 좀 이탈을 했고요. 무엇보다 60% 비중이면 결코 작지가 않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선익시스템을 저희가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OLED 테마인데요. 요거 일단은 추세는 괜찮아요. 추세는 괜찮은데 이제 매수 가격이 높고 조정이 좀 깊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 것뿐. 자, 추세를 보면은 일단 우상향이죠.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의 관점을 볼 때 차트를 보면은 N자형으로 이미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 N자형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고 여기서 꺾이고 이렇게 또 N자로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요 추세가 깨지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건데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봐봐요. 바닥에서 작년에 2만 원에서 놀았고 재작년에서는 15,000원에서 놀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서 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 하락장에서 다른 애들에 비하면 빠진 게 없습니다. 2022년도에 오히려 얘는 최고의 종목이네요. 다른 애들은 반토막 났는데 얘는 고가를 줬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물렸던 사람들 대부분 다 반토막 나야 되는데 얘는 거기서 더블 수익을 줬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종목을 2만 원대도 안 사고 2만 5천 원대도 안 사고 3만 원대도 안 사고 4만 원대도 안 사고 있다가
6만 5천원에서 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쉬고 싶어서 내려가는데 괜히 그거를 고점에서 쉴 때 들어가 갖고 지금 고생하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거니까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강한 흐름은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나중에 6만 원이나 6만 5천 원 올라오게 되면 거기는 많이 올라와 있는 우리가 이제 암벽타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바닥에 있다가 암벽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몸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쉬었으니까 또 암벽타기 한다고 또 엄청나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또 힘들겠죠. 또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팔았다가 다시 쉴 때 밑에서 사는 게 안전해 보인다. 얘는 어쨌든 그래도 수익으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뭐 내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수익이 바뀌지 않을까 한번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그때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좀 쉬어갈 때 조정을 보일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도 들어봤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주셨고요. 매수가가 18,816원 9% 비중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절 해봐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니 종가가 12,580원이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자, 로봇주들인데요. 로봇주들 이제 뭐 많이 빠졌으니까 좀 반등 주지 않을까 싶은데 손절할 거면 여기서 하지 말고요. 자, 차트 볼게요. 손절하실 거면은 최소 14,000원, 조금 욕심내면 15,000원. 거기서 손절하세요. 손절할 거면.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면 여기까지는 들어줍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이 지나면 16,000원, 17,000원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7,000원까지 올라오려면 뭐 단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손절할 생각을 지금으로 물어보셨으니까 깔끔하게 한 15,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해버리고 그때쯤 됐을 때에서 만약에 트럼프, 해리스 이런 이제 대선 테마주가 뭔가 이슈가 붙어서 그게 태양광이 될지, 원전이 될지, 전선 전력이 될지, 아니면 건설 기계가 될지, 뭐가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뭔가 이슈가 돼서 그쪽으로 붙어서 지금의 제약바이오 강세처럼 뭔가가 강하게 파바바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15,000원에서 이거를 손절을 해버리고 그쪽으로 달라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9월 10일 날이 곧 한 달밖에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대선 토론회라 그러니까 3번 한다 그러죠. 대선 토론회 3번 하니까 거기서 분명히 뭔가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뭔 얘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슈를 한번 잘 뉴스를 잘 보고 그쪽으로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5,000원까지는 많이 물려 있는 상태니까 15,000원까지만 버텨보세요. 어차피 뭐 빠질 만큼도 빠졌고 뭐 더 이상 더 떨어질 자리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로봇 이슈도 지금 뭐 계속 로봇 박람회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IT 거품론 얘기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15,000원까지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보자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손절을 염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당장은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 손실폭을 축소할 수 있을 때 15,000원 부근에서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처럼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도 이렇게 자세하게 매일매일 좀 챙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겠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고영은 수익 전환 시에는 섹터 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요는 기다리면 우상향 가능하니 홀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